두 개의 전지와 세 개의 저항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와 회로상의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할 때 A와 B 사이 전기 포텐셜 차이 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전지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전류 못 구합니다. 키르프 법칙 써야 됩니다. 키르프 법칙은 두 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죠. 회로상의 이러한 점, 분기점, 접합점 이렇게 부르죠.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분기점, 접합점에 대해서 모든 전류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게 키로이프 첫 번째 법칙이죠. 그 다음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배회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특정한 배회에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게 키로이프 두 번째 법칙이죠. 지금 현재 전류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I1, I2, I3 세 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점이 한 개의 분기점 접합점이죠. 그러면 이 분기점 접합점에 대해서 모든 전류를 다 더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 구분해서 더하겠습니다. 편의상 들어오는 걸 플러스를 붙여서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I1 나가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I2 들어옵니다. 플러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I3 나갑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0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I2는 I1과 I3 합해야 되겠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I1, I2, I3 세 개의 전류입니다. 모르는 게 세 개란 뜻이죠. 식 세 개 필요합니다.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식 두 개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이 회로에서 배회로가 총 몇 개 있냐면 세 개 있습니다. 식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배회로 세 개 중에 두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배회로 선택하겠습니다. 파란색 배열의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면서 점 A로 되돌아올 겁니다. A에서부터 출발합니다. C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다가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 변화입니다. 파란색 배회로를 C의 방향으로 따라갈 때는 전류 I2가 흐르는 방향과 같죠. 이 경우에는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I2, R2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 없다가 저항이 R3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파란색 배회를 C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전류 I3가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 경우에 저항이 R3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 감소할 겁니다. 얼마만큼 감소할 거냐면 I3, R3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 없다가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파란색 배회로를 C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가게 되죠. 이럴 경우 전기 포텐셜 감소하거든요.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델타 V2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 위치 A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됩니다. R2, R3, 델타 V2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황색 배회로 선택하겠습니다. 주황색 배회로의 점 B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면서 점 B로 되돌아올 겁니다. 점 B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죠? 변화 없다가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 변화입니다. 주황색 배회로를 C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전류 I2가 흐르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I2, R2만큼 증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 없다가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주황색 배회를 C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가게 되죠. 전기 포텐셜 감소하겠죠.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델타 V1만큼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 변합니다. 전류 I1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주황색 배회로를 C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전류 I1이 흐르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되죠. 저항이 R1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할 겁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I1, R1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 위치 B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됩니다. R1, R2, 델타 V1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I3가 I2 빼기 I1이죠. 여기 I3가 있거든요. I3에 I2 빼기 I1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식1, 이 식을 식2라고 하겠습니다. 식2에 4를 곱해서 식1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I2 없어져 버리거든요. 녀석만 남습니다. 그래서 I1 구해보면 I1 11분의 28 그러니까 2.55A입니다. 식2에서 I2가 이렇게 되거든요. 좀 전에 구한 I1 대입해서 I2 구해보면 11분의 10 그러니까 대략 0.909A입니다. I3는 I2 빼기 I1이라고 했죠. 좀 전에 구한 I2와 I1 대입해서 I3 구해보면 마이너스 11분의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1.64A입니다. 세 개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I1, I2, I3를 구했더니 I1과 I2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도 I1과 I2가 흐르는 방향은 가정한 방향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I3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I3가 흐르는 방향은 가정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1.64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제 A와 B 사이 전기 포텐셜 차이 구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 전기 포텐셜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또 다른 전기 포텐셜로 전기 포텐셜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 전기 포텐셜 차이는 이 저항이 R2인 저항계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와 같습니다. I2가 이렇게 흐르죠. 이 말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도선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에 비해서 전기 포텐셜이 높습니다. 이 말은 B가 A에 비해서 전기 포텐셜이 낮죠. 얼마만큼 낮냐면 I2, R2만큼 낮습니다. I2와 R2 대입해서 구해보게 되면 B가 A에 비해서 전기 포텐셜이 낮는데 얼마만큼 낮냐면 1.82V만큼 낮습니다.